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그렇게 바쁜데 언제 운동하고 책을 읽으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의 일상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7시 반 정도면 저녁 식사 및 설거지를 마무리합니다. 대충 합니다. 네, 너무 잘하면 그 시간에 못 끝나요. 그쵸? 그러고 나서 바로 출발합니다. 집에 탄천이나 공원이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차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1시간 조금 재밌다 하는 날은 1시간 이상도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씻고 나면 한 9시, 9시 10분, 20분 되죠? 그때부터 30분 정도씩 책을 읽고 바로 잠이 듭니다. 책 읽다 보면 잠이 솔솔 오잖아요. 네,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해도요, 책을 읽다 보면 잠을 안 잘 수가 없더라고요. 늘 예, 책을 읽다가 툭 떨어뜨리고 잠이 듭니다. 아이들도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근근히 운동과 독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나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책을 막 우아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네, 시간에 늘 쫓기신다면,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 물론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잘 적용해서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공부머리가 없어 보이는 지금 우리 아이 때문에 속상하신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 역시 저희 집에도 공부머리 없는 아이가 있고요. 교실에서 숱하게 만난 공부머리 없어 보이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보면서 쟤 분명히 공부머리 없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아마 이렇게 한숨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가득하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초등 시기에 공부머리가 있거나 없거나 공부라는 것을 경험하고 공부를 습관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는 직업이 성적순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정확하게 성적순으로 직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성적이 좋을수록 선택권이 많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 직종,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종, 연봉이 높은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나는 세상은 더 달라질 거예요. 즉,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서로 다른 직종에 있을 수는 있을 망정, 그 성적 하나 때문에 아이가 진로를 결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네, 성적이 안 좋은, 지금 보기에 공부머리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요,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문 직종을 몸담을 수 있거나 얼마든지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벌써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쵸? 프로게이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직종에서의 그런 고소득,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직업들이 빠른 속도로 더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사자라는 붙은 직업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굉장히 촌스럽네요. 그쵸? 네. 뭐 의사, 변호사, 무슨 사자 붙은 직업들이 네, 예전보다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과 그 사람의 어른이 되었을 때의 일생,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머리가 없는 친구들도요,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요, 초등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요? 저는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지금 보기에 성적이 안 나오고, 얘는 진짜 딱 봐도 공부는 아니야. 공부 쪽은 아니야. 다른 쪽 어딘지 모르겠는데 공부 쪽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요. 이 세 가지를 초등 시기에 공부를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생. 물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놀아야 되고 인성을 개발시켜야 되는 나이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도 공부를 하는 학생인 건 맞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성실하게 학교에 가고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제시된 과제를 하는 것. 이것은요, 이 학생들의 직업이에요. 이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경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뭐 이걸 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나는 참고 했어. 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만나게 됐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 태도 그대로 성실함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할 거예요. 성실함이 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지 않으면 네,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도티라는 유튜버 있죠. 네, 저는 그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요. 몇 년간 하루 8시간 이상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 매달렸대요. 지금의 성공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성적과 상관없이, 물론 성적도 좋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연대 출신인데요. 공부를 할 때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일 거예요. 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성실함이 유튜브 제작까지 옮겨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어떤 날은 문을 열고 어떤 날은 예고 없이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나는 가고 싶을 때마다 거기를 갈 때마다 주저하게 되죠. 오늘 열었나? 닫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매일 여는 게 확실한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커피숍을, 카페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함이 너무 중요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 시기에 성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성실함. 매일매일 하기로 했던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경험을 쌓아주지 말고요, 나 오늘도 다 했다, 다 끝났다, 됐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아이 수준에서 충분히 해낼 만한 정도의 과제를 주면서 성실하게 구멍 없이 일주일간 다 끝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상. 네, 빨리빨리 짧게 보상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매 주말마다 정말 잔치를 하듯이 나 이번 주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 성실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데요. 성취감이에요.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초등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꽂혀서 막 그 대회까지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듣고 영재 소리를 듣는 아이들은 정말 드뭅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 아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 내 컨셉을 도대체 모르겠는 우리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한테는요, 공부로 성취감을 얻게 해주는, 일단 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하고 있는 공부라는 종목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맞아요. 공부에서 성취감을 얻잖아요. 혹은 어떤 한 과목에서라도 성취감을 얻잖아요. 거기서 얻은 성취감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이에요. 성취감이란 것은. 그래서 영어 단어를 5개를 외웠는데 오늘 5개 다 맞았어요. 5개를 딱 확인을 했는데 완전하게 외운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5개를 외우는 5개가 100점. 그러면 다음날 또 외우고 싶을 거고요. 영어로 책도 읽어보고 싶을 거고, 영어로 쓰기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가 좀 만만해져요. 영어에서 성취감을 느낀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영어만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그 성취의 기운 있잖아요. 그 기운이란 게 다른 과목으로 갑니다. 엄마 나 그럼 수학도 한번 해볼래. 엄마 나 이 책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도전해 볼래. 도전해 볼래라는 마음이 들어야만 이 아이가 성취감을 바탕으로 그걸 활용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왜 이렇게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고 무기력해 보이죠? 라고 한다면요, 성취를 느껴본 적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 수준보다 너무 높은 과제를 받았었거나 너무 많은 양의 과제를 받아서 날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좌절이 몇 번 겹쳐지면요, 그게 무기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한 과목에서 수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어도 실패하고 수학도 실패하고 전 과목이 다 실패. 나는 공부가 정말 싫어. 그런데 얘 마음속에는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교실에서 아이들 보잖아요. 단원평가 100점 맞은 애들이 막 신나서 깡총깡총 뛰는 걸요, 이렇게 하고 다 쳐다봐요. 관심이 없으면 왜 쳐다보겠어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운 표정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공부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요, 마음속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 잘해서 칭찬받고 싶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초등 아이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본인은 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속상하다고 말해봤자 엄마한테 또 너는 그래서 단원별걸 볼 때 정신을 차렸어야지! 라고 그 말밖에 들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별로 100점 맞고 싶은 마음 없는데? 라고 자기 마음을 거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무기력해 보이거나 우리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다고 해서 이 자식을 어떻게 라고 걱정이 된다면 아주 정말 오늘 그냥 무조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제를 주고요. 계속 성취를 하게 하세요. 한 달 내내 정말 왜 이렇게 너무 조금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취가 막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과제 집착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경험입니다. 과제 집착력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뭐로 바뀌냐면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거나, 네, 운동을 하게 됐다거나,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할 때요, 그것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만두거나, 혹은 해도 대충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성도 있는 결과물,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해내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변에 나를 봐도 알고 너를 봐도 알고 다 보여요. 그쵸?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과 하는 둥 마는 둥 끝내는 사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등 시기에 겪었던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맡은 일, 자기가 하기로 했던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을 내 습관으로, 경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초등 시기에 꼭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다독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취할 수 있는 낮은 목표를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부머리가 없어 보일 뿐 얘가 공부머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네, 서서히 올라가고 그리고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우리 주변에 보면 왜 늦게 머리 트이신 분들 있죠. 없는 사례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떤 뭐 공통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초등 시기에 꾸준하게 해왔고 막 생판 놀다가 막 그렇게 된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기로는 책을 꾸준히 읽고 성적은 그저 그랬던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 네, 뒤늦게 자기가 가진 그런 그 포텐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지금 성실하게 하고는 있는데 성적이라는 결과물은 지금 당장은 안 나와요. 책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뭔가 막 얘가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지금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긴 네, 레이스를 하는 중이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네,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많이 모습이 바뀌죠.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이가 성실함과 성취감과 과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매일매일 해가면서 뚜렷한 자기의 진로가 결정되었을 때 그 진로에서 탁월한 네, 모습,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해주는 게 지금 시기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머리가 정말 너무 없는 저희 둘째도 열심히 시킵니다. 네, 아이랑 싸우지 않는 선에서 막 진짜 엄마 뭐 되겠어 막 이제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좀 질질 끄는 날도 있고 막 강하게 제가 미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막 서로 친절하게 막 굉장히 훈훈한 날도 있어요. 생 난리죠. 매일매일이. 그런데도요, 근근히 끌고 가는 이유는 저희 아이는 네, 스시를 만드는 초밥집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고요. 초밥집 사장님이 되려면요, 성실해야 되고요. 또 성취감도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요. 완성물을 향한 그런 과제 집착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키워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얘가 30점 맞던 시험을 80점, 90점, 100점을 맞아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아오면 더 고맙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요, 우리 아이 너무 그렇게 막 그런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클지는 네, 지금 하기에 달린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도 모르세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둘째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얼마나 막 뻥뻥 막 진짜 저희 둘째가 결국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